안녕하세요.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. 3월 21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간밤에 미 증시는 혼조의 흐름을 보였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제 내일이 3월 동시만기인데 현물들의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그냥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, 일단은 상반결제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는데,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상방의 어떤 패턴이나 흐름을 다 만들어 놓고 또 중반부터 질질질 흘러내리면서 결국은 그냥 밀려서 윗꼬리 형태로 좀 마감이 됐는데, 지금과 같은 흐름에서는 사실 상방의 패턴을 만들고는 있지만 확실히 상방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고,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장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현물 거래량이 평소보다 제가 봤을 때는 70-80%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결국은 시장이 4월 2일에 있는 상호관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, 이거 앞에서 점차 이제 방향성에 대한 어떤 배팅을 좀 줄이는 것이 아닐까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3월 동시만기 같은 경우에도 지난 12월에는 6조 달러가 넘는 포지션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4.6조 뭐 이 정도로 좀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데, 제가 퀀트 펀드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죠.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이후에 쌓이는 그런 포지션들이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, 그다음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수는 괜찮은데 이제 어제 장 마감 후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3조가 넘는 어떤 유상증자를 이제 신청을 했죠. 조금 아이러니한 게 이 주식시장 자체가 자금 조달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,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꼼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규제 당국에서 손을 대려고 하는데,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는 이제 어떤 투자자의 책임이지 그게 과연 이제 그 관련 기관이 통제할 일인가? 그렇다라 그러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. 자금 조달을 가장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시장인데,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, 어찌되었거나 중요한 거는 못 나가는 종목들이 어떤 운영자금이나 이런 데 허덕여 가지고 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어도, 제가 기억에는 최근에 한화오션 정도가 조금 컸다라고 생각하고, 그전에는 SK이노베이션이고,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인데, 사실 주가가 잘 나갈 때 좀 이것들을 활용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들이 있고, 다만 어찌됐거나 그로 인해서 다른 이제 유사 종목들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, 과연 이거에 대한 후폭풍, 그러니까 최근에 잘 나갔던 종목들에 계속 수급이 들어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는데, 이게 이제 혹여 선순환 매로 이어져서 지수는 지켜지는데 종목들은 순환할지, 아니면 지수도 같이 꺾일지 봐야 되겠고,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간밤에 HLB FDA 승인 실패라는 어떤 뉴스가 좀 들어왔는데, 최근에는 뭐 그렇습니다. 바이오제약의 수급이 들어온 이후로는 예전 같으면 한 종목이 저러면 다 같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요즘엔 다 각계 전투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거나 코스닥의 지금 구간에서 움직이려면 계속 반복하지만 2차 전지가 움직여줘야 되는데, 저런 어떤 흐름에 있어서 또 순환매를 받을 수 있는지, 어떻게 보면 코스피랑 좀 비슷한 상황이 되겠죠.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고,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코스닥도 굉장히 애매한 흐름, 애매한 하락들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. 뭐 그 정도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 보게 되면 사실 지금이 횡보해야 될 시기는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 하락하고 나서 지금 점점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파동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, 어제 흐름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시초에 급반등 보였다가 그대로 그냥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, 이런 흐름들은 글쎄요, 헷갈리게 하는 전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거나 어떤 시장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방은 맞는데 시세는 잘 하지 않는 그런 좀 깝깝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지금 이제 6월물로 좀 넘어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난 이 하락이 시작되었었던 2200, 뭐 2100 이런 데 좀 안착을 해야지 시세가 좀 더 나서 2500 뭐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. 그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일봉상으로 봐도 지금의 이 18,000 자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자리인데, 언더슈팅이니까
이 자리를 올라가야지 여기서 다시 일봉 120평을 가든 다시 하락을 만들든 할 텐데 요런 자리도 가지 못하는 거는 역시나 이슈로 인한 어떤 불안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방에 대한 확신을 갖기보다는 하방을 조심하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좀 묻어나 있다라고 보고 있고, 다른 지수도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. 결국 미국 시장 혹은 나스닥이 살아나려고 하면 엔비디아가 저는 뭐 키를 줬다라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상방 쪽을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?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, 일단은 그래도 그 자리 혹은 단가를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홀딩할 만하고, 역시나 목표는 125불에서 130 한 3불 요 자리, 이 구간에 가는 구간이다. 과연 요 자리를 갈지 다시 이제 파동을 만들어서 이 자리로 내려올지가 아까도 이야기 드린 나스닥의 어떤 방향을 가르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, 그 다음에 한국 시장을 보게 되면 뭐 코스피 흐름 자체는 양호합니다. 다만 최근에 잘 나가는 종목들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로 인해서 같이 좀 어떻게 뭐 휘청일지 움직일지 그 부분들이 어떤 시세의 흐름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고, 뭐 그냥 개별 이슈로 끝날 수도 있어요. 다만 최근에 그건 저런 종목도 저렇게 유상증자를 해? 그럼 나도 조심해야지.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, 물론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좀 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어정쩡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, 과연 이제 바이오제약이 비중이 워낙 코스닥에서 커졌기 때문에 시세를 하락을 이끄는 가운데 이차전지가 어떤 상대적인 수혜를 받아서 지수를 지키는 역할을 할지, 이 부분이 순환매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